인천에서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입니다. 우리 지역 총선 당선자들의 핵심 공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평 지역 당선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당선자들이 쏟아낸 공약들, 지역구 현안과 맞물려 지켜질 수 있을지 매니페스토 평가단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김포 지역 5일장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김포 지역 5일장들이 22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병 여파 속에서 문을 연 김포의 5일장,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파라솔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장날. 채소 가게는 손님 맞이에 분주하고 멈췄던 뻥튀기 기계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번 태연 때문에 시장도 안 서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주 시장 열리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김포 5일장이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은 지 꼭 2달 만입니다. 문을 다시 열기까지 재개장 결정은 여러 차례 뒤집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진 탓이지만 손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장이 또 미뤄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컸지만 상인들은 들뜬 마음으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깊어서. 좋아서. 손님들 만나려면 얼마나 좋아요.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장터 분위기는 아직 예전 같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한 20-3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손님들이. 요게 한 달 이상 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문 안 열었던 게 한 달 이상 가야지 정상 상태로 돌아올 것 같아요. 다만 준비는 단단히 했습니다. 상인들 모두 마스크를 챙겨 쓰고 곳곳엔 손 소독제도 놔뒀습니다. 장터 방역도 다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도 다시 5일장 문을 열기로 한 건 생계 때문입니다. 이 장제 자체가 못 연다라고 했을 경우에 물건들을 어디다가 소비할 데가 없어요. 시장님이나 관공서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음서부터는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속 장을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신다니까 우리 여기 관내 시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불안 속에서도 다시 손님 맞이에 나선 5일장. 장터를 찾은 손님들과 상인들은 하루빨리 예전 장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34살의 남성으로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3월 24일 완치 판정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등 일상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지난 4월 21일 진행된 퇴원 확진자 재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천에서는 모두 5건의 재양성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김포시 어린이날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김포시는 당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월 5일 걸포중앙공원에서 어린이 행사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5월 5일까지로 연장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19,000여 가구에 대해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천시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모두 114억 원으로 대상자에게 부천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마스크 구매 방법과 같은 5부제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의 주요 대상자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총선 당선자들의 핵심 공약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평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먼저 부평 갑 선거구 이성만 당선인의 핵심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성만 당선인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중 핵심 공약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부평 미군 기지의 문화공원 조성, GTX-B 노선의 조기 착공, 그리고 경인선 부평 구간의 지하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이 핵심 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부평 미군 기지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는 현재 이제 반환된 이후에 시민 개방을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천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평 미군기지 문화공원 조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GTX-B 노선의 조기 착공, 송도 국제도시를 출발해서 부평을 거치고 서울 신도림과 용산 그리고 경기도 마석을 잇는 코스죠. 당초 계획으로는 2022년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이거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착공을 앞당기는 공약인 겁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 중에서 GTX-B가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 이것을 공약으로 내건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인천시도 현재 강하게 정부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인선 부평 구간 지하화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이 이 경인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유섭 후보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인천시장에 출마했던 유정복 당시 후보도 이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실현은 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이 문제를 이성만 당선인이 어떻게 해결할지가 한번 관건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예산이 걸림돌인 것 같은데 이성만 당선인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이성만 당선인은 이제 동암역부터 송내역까지, 그러니까 부평 구간만을 이제 지하화하는 방안을 지금 공약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인선 전체를 지하화할 경우에는 그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약 6조에서 9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인선 전체가 아닌 부평 구간으로 축소해서 사업비를 줄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네네. 그리고 부평의 경우 현재 이제 철도, GTX-B 노선 연결 등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지역이거든요. 때문에 지하화한 지상 구간을 상업지구로 개발을 하면 그 사업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남는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성만 당선인이 저희 헬로TV와의 대담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GTX 비노선이 연결되면 그 지역의 땅이 가장 요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GTX 비노선이 지금 빠르면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보다 빨리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지가를 최대화하고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7년, 28년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부평갑 이성만 당선인의 계획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부평을로 가봅니다. 홍영표 의원의 핵심 공약 살펴볼까요? 네,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제1공약은 부평 미군기지와 3보급단을 포함한 지역 일대를 도시숲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부평 미군기지의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난 2018년 12월 국방부와 이제 인천시가 3보급단, 부평에 있는 3보급단의 이전을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에 이제 국방위 소속으로 홍영표 의원이 많은 활약을 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이제는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홍영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그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군영철도를 활용한 트램 도입과 대중음악 자료원 유치 등이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공약이 조병창과 미쓰비시 줄사택 그리고 이제 지하토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데요. 부평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그 아픔을 간직한 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 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해 본다는 계획인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일본군의 군수품을 만들던 조병창이 부평에 있었죠. 지금 부평 미군기지 부지인데요. 이뿐 아니라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KTX 줄사택이 또 부평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선인들을 이제 강제징용해서 이제 한봉산에 토굴을 판 그 토굴도 부평구에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강제징용의 역사를 이제 부정하고 있잖아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 부평의 이런 흔적들을 보고 일본의 강제징용을 증명할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런 흔적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공약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네. 때문에 중진인 홍영표 의원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평 당선인들의 공약 정리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치러진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두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당선자들이 쏟아낸 공약들, 지역구의 현안과 맞물려서 지켜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현수 평택대학교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당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공약이 바로 교통 분야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이 있고 또 이게 조기 추진이 가능할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교통 분야 공약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공약들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그 추진해왔던 사업들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근데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그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갖다가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2경인선과 그 GTX라 그러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데 이게 B 노선이 있습니다. 이 B 노선은 마석에서 부평, 여의도, 그다음에 인천시청, 송도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 공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 분야 공약은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해서 이제 검다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조기 추진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의 조기 추진하고 착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 추진은 가능하고요. 착공 분야는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정부가 아무리 그 좀 정책 자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동원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하고 이 기업 지원금이 지금 너무 많이 쓰이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를 갖다가 보면서 가능성 여부를 갖다 조금 더 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의 또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2025년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 공약도 많이 나왔지요. 이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2025년에 포화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광역 그 소각장 설치라든지 자체 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공약을 갖다 내세웠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수도권의 입장을 보는 것도 있고 인천광역시 자체에 대한 것도 봐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도 당에서는 집권당에서는 이 수도권이라는 것을 두고서 아마 공약을 갖다가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기존에 수립되었던 이런 어떤 뭐 자체 매립지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에 있는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광역 소각장을 갖다가 폐쇄시키거나 대체 소각장을 갖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확보가 어렵다라면 새롭게 조성을 하는 공약을 내세웠던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전체를 볼 거냐, 인천광역시를 볼 거냐 두 측면에서 필요는 하지만 지역에 아마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의 광역 소각장 설치라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공공적인
정부라든지 수도권이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들이지만 실제 지역으로 봐서는 좀 환경 분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대립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아마 좀 큰 그릇에서 볼 거냐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볼 거냐 이런 대립에 의해서 네. 공약 추진이 그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문제 같고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뭐 그렇게 다양한 공약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의 수보다는 그 공약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당선인 분들한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로 지역 교통과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를 위한 경제나 외교, 복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이런 정책 공약이 좀 일부분으로라도 좀 제시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선인들은 이제부터 공약을 갖다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첫째 방안으로는 제시한 공약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 과정을 전달하고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공약 이행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지역 전문가와 국회에서 소속하게 될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 채널을 갖다가 사전에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 받아들여주고 시행을 한다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도 좋고 정부의 국회의원으로서도 또 정부의 정책을 갖다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해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기는 코로나19 탓에 축소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예정됐던 도정 질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분 발언도 긴급 현안을 제외하곤 서면으로 대치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였고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원팀으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등 본회의 진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대의 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담대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절박하게 도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100여 개의 안건이 다뤄집니다.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의됩니다. 또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도민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게다가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4월답지 않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15도 선에 머무는 데다가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찬바람에 황사까지 실어 나르면서 먼지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겠습니다. 찬바람에 건조한 대기까지 대형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각별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